새해를 맞아서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구의 허영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독자들에게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께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시느라 소망하신 일도 제대로 되지도 못했을 거고,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드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꾼으로서 잘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초선이시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선 같지 않다. 어떤 초선 같지 않은 존재감을 계속 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던데, 혹시 돌아보시면 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잘했다라는 성과가 있으시거나 이건 좀 아쉽다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오로지 정말 춘천만을 위해서, 또 강원도만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또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예결위원으로서 강원도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8조 1,177억 원 예산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고요. 무려 당초 예산보다 1,052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가장 좀 뿌듯하고, 춘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 1호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의 기반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그런 좀 뿌듯함도 있고요. 춘천 속초간 고속철도 예산도 좀 증액시키고 등등 춘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좀 자랑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녹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미 말씀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미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춘천 흔히들 호반의 도시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수려한 호수 자원들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이게 어떤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표 공약하셨던 게 국가 호수 정원을 만들겠다고 하셨던 건데, 그 추진 상황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그 국가정원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정원을 규정하는 법이 수목원 정원 조성에 관한 법인데요.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쪽 순천하고 울산에 1호, 2호 국가정원이 있는데 저 남쪽 지방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지자체별로 하나씩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호 국가정원은 우리 춘천에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려식물까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려식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를, 정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가 춘천에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춘천 전체를 정원문화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원문화 선도도시 사업 예산도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춘천이 경기도의 일부 지역보다 서울과 더 가깝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편도 약간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느끼기에 춘천 시민들이 수도권 광역철도가 춘천까지 와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이동이 많으신 의원님도 공감 좀 하실 것 같고, 그에 따른 노력도 하고 계시죠. 어떨까요? GTX B 노선이라고, GTX B 노선이 총 80km 구간인데 인천 송도에서 원래 청량리까지인데 이 마석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2027년에 그것도 완공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2027년이 정말 우리 춘천 입장에서는 중요한 해이죠. 그런데 이 GTX B 노선이라는 게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전체 80km 구간 중에서 청량리에서 마석까지가 40km가 됩니다. 그 40km를 기존 경춘선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뭐 경춘선로를 이용하는데 마석까지만 왜 연장을 하느냐? 춘천까지 그냥 그 철로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춘천까지 연장을 하자. 그렇게 줄기차게 국회의원 되자마자 주장을 해가지고 원래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청역하고 강남역에서 반경 40km만 광역철도로 규정을 하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가지고 기준점을 바꿨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시간상 1시간 이내 거리까지 네네. 다 광역철도로 인정하는 그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이면은 동서고속철이 만들어지고 GTX 비노선이 만약에 연장되면은 30분 만에 춘천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역철도 규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0% 이상 가능성이 넘어섰다. 이렇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제 사명을 걸고 네. 꼭 연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 춘천의 수도권 시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로 도청사 이전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고 현재 추진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좀 의견도 분분하거든요. 제안하신 이유 또 아니면 기대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청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또 춘천이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을 하는 컨벤션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또 춘천의 랜드마크 공간으로서 좀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캠프페이지에 제안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춘천시청 지었을 때 춘천시 공무원들이 춘천역으로 다 이전을 했다가 네.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건설 비용의 배 이상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하는 게 들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도청을 그 자리에 그대로 지면은 한 70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임시 공간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700억을 도민의 혈세를 캠프페이지에 지게 되면은 아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캠프페이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드는데 시민공원을 즐기려면 거기에 또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청을 만들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건설 비용이 주말에 거기를 완전 무료로 개방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하게 되면은 지하 주차장만 건설을 따로 한다고 한다면 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또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온전히 도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도청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문화공간과 컨벤션 공간과 다양한 생활 SOC로서의 복합 공간으로 만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네. 또 거기가 원도심하고 가까워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하고도 연결을 시키면 국비 지원을 받고요. 거기가 춘천역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네. 역세권 개발법이 있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법 하에서 역세권 주변에 도청이나 관청을 짓게 되면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훨씬 더 좋은 시설을 만들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캠프페이지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많은 일거양득의 효과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춘천이 강원도의 수부도시이기는 한데 이제는 경제 성장 속도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춘천이 좀 미래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막막함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춘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좀 그리고 계신 게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춘천은 그동안 이제 물 규제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네. 그냥 물은 바라만 부는 그런 대상이어서 물 자체가 억울한 자원이었죠. 네. 이제는 이 물을 창의적인 그런 어떤 발상으로 우리 춘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좀 전환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춘천호수 국가정원을
제안을 드렸던 거고 2026년에 국제 정원박람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하면 2026년 이후 정원박람회 이후는 그것이 국가 정원으로 전환돼가지고 아마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그러한 정원 도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양강 댐의 이 찬 물을 이용한 수열 에너지 융합 클러스터가 소양강 댐 밑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네이버 데이터 센터라든지 삼성 SDS 데이터 센터가 춘천에 들어와 있는데 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좀 덜하다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 센터나 공공 데이터 센터 그리고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전시켜 가지고 거기에 집적 단지를 만들면 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춘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산업 효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소 연구 개발 특구를 지정받아서 춘천이 바이오 신약 분야의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팅의 어떤 메카로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서부터 인터넷도 우리가 굉장히 큰 강국이 됐고 이 인터넷 시대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시대로 10년 후에 완전히 전환이 될 겁니다. 이 AI 기반의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양자 기술에 기반한 컴퓨터 기술들이 앞으로 확산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 메카가 되는 그런 산업을 춘천에 좀 일으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뭐 열심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가지의 선택지를 드릴 건데요. 하나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 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죠? 올해 이제 선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양대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압승 그리고 허영 국회의원의 재선 하나만 고르신다면 양대 선거의 승리. 하나만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 재선도 보장이 됩니다. 하나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이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께서 지금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만큼 또 그런 선택을 해주신 중책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 양대 선거 잘 치르시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각오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비전과 희망을 누가 대통령의 자격과 국가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강원도의 비전을 채워줄 것인가. 이것이 강원도민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선이 곧 지방선거의 승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선거에 도민들의 삶을 일꾼이 되어서 머슴이 되어서 제대로 받고 열심히 일할 지방선거 일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강원도 12개의 우리 자치단체장과 35명의 도의원과 89명의 시군의원들을 다 평가 작업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하위 20%는 경쟁 관계에서 탈락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감점을 줘서 네. 우리 일꾼들을 새로운 일꾼들로 바꿔내고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저도 소망하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강제히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전폭적으로 그동안 피해 받으신 것들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영업 시간도 대폭적으로 좀 확대하고 그래서 정말 삶의 조건들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늘 함께하고 제가 말하는 힘보다 더 듣는 힘을 가지고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새해를 맞아서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허영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